돌아오는 3.1절 대회는 1,000만 명이 이승만 광장에 모여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문재인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을 3월 1일 날 해낼 것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던질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 2023년 3.1절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1,000만 자유애국 시민들의 총집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정청래 아들 문제가 이게 터졌네. 네, 터졌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전에도 한번 불거지긴 했었는데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네. 넘어간다는 말은 그거예요. 언론에서 크게 이제 안 다루고 언론에서 조금 다뤘다 하더라도 조금 다루다 말고. 검찰에서 뭉개고. 그렇죠. 검찰에서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국힘에서 제대로 공격을 못하고.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그냥 위야무야 됐던 거죠. 이게 언제 때예요? 이게 2017년입니다. 그럼 문재인 때네. 그렇죠. 문재인 때. 그런데 이때도 정청래는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중신이라고 국가수사본부장 지금 임명 내정됐다가 사실 하루 만에 그냥 드랍됐죠.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일파만파 학폭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중권위가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고 나섰어요. 진중권위가 이 정중신 이분을 공격하면서 그 아들하고 싸잡아가지고서 그 애비의 그 자식이다. A는 그다음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아니 공격을 하는 건 좋은데 진중권위도 진짜 어이없는 게 아직 그래봤자 20살에 불과한 이 애가 물론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그다음에 그 애비나 그 자식이나 쓰레기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다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진중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는 하여튼 약자가 좀 있으면 그냥 그렇게 원래 얍삽한 애야. 왜? 여기는. 깐대 뚝 까고 도끼로 임할까. 근데 항상 이 얍삽한 자는 깐대를 뚝 까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도 항상 그 공격에 뭐 이유가 있으면 공격을 할 수 있지만 도가 있는 거거든요. 정도가 있는 건데 지금 공격하는 건 엄청 심한데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면 진중권위가 그렇게 정말 정의의 사도고 그 애비나 그 자식이나 쓰레기다.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공격할 정도라면 정청래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근데 정청래가 지금 진중권한테 공격당했다는 걸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2017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 9월에 보도가 됐었는데 정청래 아들이 중학교 1학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했는데 같은 반 여학생의 이 가슴을 불러내가지고 가슴을 맞은 거예요. 가슴을 만졌어요? 예. 아주 추행의 정도가 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슴 만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같은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SNS로 음담 패설을 반복합니다. 1년 동안. 이거는 네네. 학폭보다 더하다. 이거는 학추행인 학추행일 동시에 학성폭행, 학성추행. 그다음에 SNS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음담 패설을 익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그럼 왜 묻혔는가? 이게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201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서슬퍼렇게 지금 등극을 했을 때야 소위. 제일 힘쓸 때죠. 제일 힘쓸 때죠. 그다음에 정청래는 문재인의 뭡니까? 그야말로 호위무사 아닙니까? 그렇지. 정청래는 그때나 지금이나 호위무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사건을 이걸 덮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뭐 이렇게 불거지긴 했었는가 봐요 언론에. 약간 불거지다가 말았는가 본데 이렇게 불거지다 말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계속해서 익명으로 또 쉽게 잠 못 드시는 분 아니면 자다가 깨시는 분 맛있는 양갱 드시고 잠도 하나만 드셔도 바로 졸립니다. 수면 유도 락투신 함유가 되어 있고요. 한의학 박사가 개발한 겁니다. 이분이죠. 세계 최초입니다.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맛은 기가 막히고 일로 전화하시고요. 자주 깨신 분 세계 최초 수면 양갱 극하랑 양갱 먹고 아침까지 푹 주무십시오. 이봉규 TV 구독자께 특별 할인입니다. 4박스 플러스 하나에 118,800원. 상담 전화 080-767-3333 전화하세요. 한의학 박사 최초 개발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잠푹 주무세요. 애국 기업입니다. 계속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학교를 계속 다녔답니다. 전학도 안 가고 분리도 안 되고 같은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그 여학생이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뭐 반성을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없었다는 것이고 정청래 아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어떤 강제 전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순실 아들은 강제 전학 강제 전학 됐죠. 강제 전학 됐고 그리고 이제 강제 전학도 되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다퉜다 이제 그거를 강제 전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다툰 모양이에요. 네. 그 다퉜다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전진권이가 그 애비나 그 자식이나 쓰레기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순실을 여기서 비호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네. 정순실을 옹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똑같은 논리라면 정순실의 아들보다 더한 정청래 아들 이 문제도 똑같이 다뤄야 하고 진중권 그렇게 정의의 사도라면 이 문제를 똑같이 지금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이죠. 정청래가 지금 과방위원장입니다. 네. 거기다가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는 전과사범에다가 지금 전과 10범 되려고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자는 또 지금 이런 일이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전과를 지었든 죄를 지었든 그 아들이 뭐 성추행을 했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계속해서 그 직을 유지하는 데 비해서 이상하게 국민의힘은 정순신도 뭐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순신을 공격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진중권이가 정순신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당하고 바보처럼 그러느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금 제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청래는 과방위원장에서 사퇴하라.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을 내놔라. 국회의원이야 뭐 내놓는 것이 좀 어렵다면 최소한 과방위원장이라도 내놔야 되고 수석 최고위원도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런 공격을 국민의힘에서 해야 된다. 지금 그러잖아도 국민의힘은 웰빙 정당이다. 이게 뭐 경로당 정당이다. 이래가지고서 전투력이 없다 비판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2017년 이 일이 있을 때 아니면 그 후에라도 도대체 정청래 제대로 공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불거지게 만들고 공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당대표 나가실 때도 체질을 바꾸겠다. 이 웰빙 정당을 투쟁하는 정당, 싸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 싸우지 않고 눈치나 보고 눈치나 눈알이나 사사살 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져도 하나 이거 제대로 이슈화시키지 못하고 그런데 비해서 오히려 정순실이라는 사람은 제가 비호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낮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이 정순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지금 완전히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여당 내에서도 여기에 또 굉장히 비판이 있는데 물론 그 비판이야 이제 이 검사이기 때문에 인사 라인에서 인사기획관, 비서관, 또 공직기관 비서관 다 검사들 아닙니까? 출신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거고 부실 검증이 안 된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주장이라든지 일반 비판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정청래 문제도 그럼 짚고 넘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라.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산 얘기가 이제 들리잖아요. 용산에서 인사가 그걸 합니다. 인사가 야, 너 몸 조심해라. 4년 동안 몸 조심해라. 그러니까, 야, 너 괜히 너무 나서지 말고 몸 조심해라. 이게 인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안녕하십니까? 뭐. 네, 안녕하십니까처럼. 몸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그러니까 4년 후에 정권 바뀌면 너 괜히 앞장섰다가 돌 맞는다. 짱돌 맞는다. 이게 인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산의 간신이다, 용갈이다 이런 붙이고 당의 간신이다, 당간이다 이런 붙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렇게 기회주의, 몸 조심하면서 그야말로 공격 같은 건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중에라도 혹시 책 잡힐까? 혹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내가 깜빵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전부 다 뒤로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정청래 문제도 지금 이와 같이 그냥 유야부야 넘어간 거를 제가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순신 문제하고 이렇게 결부지으면 국힘의 이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지키고 이 보수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고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전투력이 이제 없던 게 이제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적한 건데,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애국 시민들이 전투력 있는 강태풍이나 네. 신혜식이나 네. 뭐 김세희나 이렇게 최고위원 또 당 대표로 그렇죠. 응원하니까 아예 국힘당에서는 서류 심사에서 아예 전투력 있는 사람들
씨를 미리 말려버리네. 그게 민주당에서 말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말린 게 지들이 아니에요. 지들이 말려버리네. 말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은 말입니다. 전투력 있는 사람들은 키워. 다 키웁니다. 김남국이가 이번에 그 후원금 있잖아요. 1등 1등 했어요. 그러니까 김남국이도 전투력이 있다. 아니, 정청래도 전투력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아니야? 거의 뭐 1등이에요. 여기도 2등인가 뭐 그래. 전투력 때문에 예. 전투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키워주고 응원해주고 수석 최고위원 만들어주고 이러는데 어떻게 된 당이 국힘당이라는 당은 전투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을 세운 사람들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찬바람 맞은 사람들을 지들이 먼저 쳐냅니다. 에이, 나쁜 놈들이야. 이렇기 때문에 제가 비겁한 국힘당이 놈들이야.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국힘당을 사랑하고 윤석열 정권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지금도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지만 도대체 제가 너 몸 조심해라.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따위나 얘기나 하고 있으니 그럼 그것이 용산만 그렇습니까? 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 중에 누가 제대로 정말 민주당을 향해서 공격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준석이가 당대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준석이 이재명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이재명이 문재인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90도로 가서 인사하고 윤석열을 향해서 내부 총질만 하고 그러니까 내부 총질하면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 총질했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또 책 잡혀가지고 무슨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야, 아니 정청래 아들 그래서 이 문제 있는데 국힘당에서 뭐 제대로 세게 안 나와요? 글쎄 지금 이제 전효 국회의원 아닙니다만은 당직자도 아니고 예, 국회의원도 아닙니다만은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전효 전 의원이 공격을 했는데 전효 의원은 참 공격을 잘해줍니다. 네. 밖에 있지만 이런 분들도 정말 이런 다음번에 분들이 들어가야지. 공천 줘야 됩니다. 네. 전효 의원 같은 분 공천 줘야 돼요. 그런데 또 분명히 이제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이제 안 주려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할 텐데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는데 국회의원 중에서는 아직 공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받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국회 원내에서 이 공격하는 것과 원내에서 공격하는 건 달라요. 다르지. 네,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받아야 되고 당의 그리고 대변인이 받아야 되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걸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뭐 정순신을 물타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순신은 정순신 그 문제는 그 문제로 처리하더라도 일단 됐잖아. 뭐 그렇죠. 사건에서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이야 지역구에서 뽑아져서 그렇다 하더라도 과방위원장이라든가 수석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에서 이 사람을 일부러 키워준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내놓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정도 되면 국회의원도 말이죠. 국민소환제 있으면 그냥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과방위가 중요해요. 과방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방송 아닙니까? 방송이기 때문에 쟤네들은 방송 장악하기 위해서 과방위원장은 어떻게든지 그렇죠. 맡으려고. 어떻게든지. 그리고 제일 뺏어야 돼, 이거. 제일 공격이 강한 얘를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과방위원장에. 그러더라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언론이 하나도 안 바뀌고 있다. 이 언론의 어떤 보도 태도가. 근데 그게 누구 탓이냐? 과방위원장. 바로 이 과방위원장을 그다음에 여기서 맡고 한상혁 있잖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둘이야 둘. 예, 둘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는 그 대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홍보수석 김은혜? 아이고. 김은혜 홍보수석도 대변인 얼굴에 분칠이나 한다고 지금 요새 좀 속 들어갔던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홍보수석이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듯이 용산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다. 전부 다 눈치나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힘당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용산 물갈이 할 때 됐습니다. 이번 3.8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바로 이 물갈이 해야 됩니다. 물갈이 하고 전투를 강하고 그야말로 또 투쟁력 있고 그 책임감 있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투사들을 좀 앞으로 전진 배치하고 그래서 이런 바로 정권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을 쫓아내지 못하면 이 국힘 정말 정말로 지금 저는 강신업 같은 사람들 이번에 신혜식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쳐내는 거 그것과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제가 분노가 들끓어오르는 것인데 이번에 정청래 확실하게 좀 국힘에서 이 문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거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이 신드롬이 일어나고 열광하는 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일당백으로 그냥 뭐 무지막지한 공격에도 그냥 따박따박 맞서서 싸우니까 국민들이 환호하는데 왜 국힘당에는 그 싸우는 사람을 국민들이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애써야지 왜 서류에서 내치냐고. 글쎄 말입니다. 그래갖고 뭐 지들끼리 뭐 점잖은 뭐 경로당 뭐 잔치하는 겁니까?
웰빙 정당 무슨 뭐 다 뒤에서 정말 다 김무성이 다 조정하고 유승민이 아직도 그러고 있고 다 정진석이고 뭐고 비대위원장이고 뭐고 다 그저 이번에 뭐 김석기, 이양수 이런 자들인데 김석기 이자가 벌써 경주에다가 무슨 플랜카드를 걸고 있대요. 이번에 김석기 이자가 지금 저 천엔자 아닙니까? 사무총장으로 다 이거 서류 심사하는데 예, 1등 예, 이자가 천엔자예요. 주모자잖아요. 예, 주모자예요.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투쟁할 겁니다. 투쟁하면서 국힘 그대로 놔둬서는 국힘이 망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 자체가 이 국힘에 의해서 지탱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우리나라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금 국힘 체질 바꾸고 민주당을 갖다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국힘을 개혁하고 그 개혁된 국힘을 전진 기조로 삼아서 민주당을 초토화시키겠다. 이것이 저희 공약이었는데 바로 제 말에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국힘당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국민들이 그렇다고 넉넉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저 3.1절 날 여러분들 광화문 광장에 모이셔서 우리 애국 시민들의 위세가 이 정도 된다. 숫자가 이 정도 되는 걸 보여줘야 국힘당도 우리를 무서워하고 그다음에 저쪽은 벌써 조직을 했대요. 제2의 촛불로 그렇죠. 뒤집어 엎자고 지금 해외에서부터 조직해가지고 간첩들도 들어와 있다고 그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1절 날 여러분들 몸을 한 분이라도 보태주십시오. 3.1절 날 끝장냅시다.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